칠판 앞에 선 지원의 손이 떨렸다. 수백 명의 낯선 얼굴들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다. 학교 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냥 시험 문제 유형을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동안 너희는 그저 로봇처럼 암기하잖아. 마이클의 도전적인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다. 지원은 분필을 꽉 쥐었다. 이것은 단순한 수학 문제가 아니었다. 그녀의 정체성, 그녀의 문화, 그녀가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이 시험대에 올랐다. 난 할 수 있어. 지원은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이건 내가 누구인지 보여줄 기회야. 심호흡을 한번 하고 지원은 천천히 분필을 들어 올렸다. 칠판에 첫 수식을 적기 시작했을 때 그녀의 머릿속에는 8개월 전 처음 미국 땅을 밟았던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다. 지원아, 일어나. 학교 갈 시간이야. 어머니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지원은 눈을 떴다. 창밖으로 보이는 시카고의 아침 풍경이 아직도 낯설었다. 2개월 전까지만 해도 서울 강남의 아파트에서 살던 그녀는 지금 미국 중서부의 한 교외 지역에 살고 있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해외 발령으로 인해 모든 것이 바뀌었다. 김지원, 15살. 서울에서는 수학 영재로 불리던 소녀였지만 이곳 윈터필드 고등학교에서는 그저 조용한 아시아 소녀 중 하나일 뿐이었다. 영어로 대화하는 것이 아직 익숙하지 않아 지원은 학교에서 거의 말을 하지 않았다. 하지만 수학 시험만큼은 달랐다. 첫날부터 모든 수학 시험에서 만점을 받았다. 오늘도 힘내, 딸. 아버지가 식탁에서 신문을 보며 말했다. 곧 적응할 거야.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다. 마음속으로는 언제 적응하게 될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윈터필드 고등학교의 복도는 항상 시끌벅적했다. 지원은 고개를 숙인 채 자신의 사물함을 향해 걸어갔다. 지나가는 학생들의 대화 소리, 웃음소리가 그녀에게는 외국어 공부처럼 들렸다. 안녕, 지원. 갑자기 들려온 목소리에 지원은 고개를 들었다. 에밀리였다. 첫날부터 지원에게 친절하게 대해준 몇 안 되는 학생 중 하나였다. 안녕하세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그냥 안녕이라고 해도 돼. 에밀리가 미소 지으며 말했다. 오늘 스미스 선생님 수업에 준비됐어. 시험 본다던데. 지원의 얼굴이 밝아졌다. 수학은 그녀가 가장 자신 있는 과목이었다. 네, 준비됐어요. 아, 준비됐어. 넌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아. 지난 시험에서도 만점 받았잖아. 에밀리가 말했다.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 거야? 지원은 어깨를 으쓱했다. 한국에서는 그녀의 실력이 특별하지 않았다. 학원에서 매일 밤 10시까지 공부하고 주말에도 추가 수업을 듣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녀의 보통 실력이 비범한 것으로 여겨졌다. 첫 수업은 역사였다. 지원은 앉아서 선생님의 말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빠른 영어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웠다. 그녀의 노트북에는 번역기가 항상 켜져 있었다. 수업이 끝날 때쯤이면 그녀의 머리는 이미 지쳐 있었다. 드디어 점심시간. 지원은 구석 테이블에 혼자 앉아 어머니가 싸준 김밥을 먹었다.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 저 한국에는 왜 항상 혼자 있지? 라고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기다리던 수학 시간이 왔다. 엘리자베스 스미스 선생님은 50대 중반의 날카로운 눈매를 가진 여성이었다. 그녀는 교실에 들어서자마자 시험지를 나눠주기 시작했다. 오늘은 예고한 대로 중간고사를 보겠습니다. 60분 동안 풀이해주세요. 지원은 시험지를 받자마자 문제를 훑어보았다. 미소가 그녀의 입가에 번졌다. 이 문제들은 한국에서 중학교 때 이미 배운 것들이었다. 그녀는 자신감 있게 풀이를 시작했다. 30분도 채 되지 않아 지원은 모든 문제를 풀고 답안지를 검토하고 있었다. 스미스 선생님이 그녀의 책상 앞에 멈춰 섰다. 벌써 다 풀었나요? 김양.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의심이 묻어 있었다. 네, 선생님. 지원이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스미스 선생님은 지원의 답안지를 들여다보았다. 그녀의 눈이 미세하게 좁아졌다. 답안지를 제출하고 조용히 기다리세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답안지를 제출했다. 나머지 시간 동안 그녀는 책을 읽으며 기다렸다. 주변에서 학생들이 고군분투하는 모습이 보였다. 수업이 끝나고 스미스 선생님이 지원을 불렀다. 김지원 양, 잠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지원은 긴장한 채로 선생님 앞에 섰다. 지난 3번의 시험에서
모두 만점을 받았군요. 스미스 선생님이 말했다. 그런데 수업 중에는 거의 참여하지 않고 질문도 하지 않죠. 지원은 눈을 내리깔았다. 영어가 어려워요. 하지만 시험은 완벽하게 치르는군요. 스미스 선생님의 목소리에는 의구심이 담겨 있었다. 내일 방과 후에 제 교실로 와주세요. 특별 평가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녀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았다. 선생님은 그녀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의심하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다. 한국에서는 그녀의 실력을 의심하는 사람이 없었다. 오히려 더 어려운 문제를 풀도록 격려받았다. 하지만 이곳에서는 그녀의 능력이 의심의 대상이 되었다. 어떻게 된 거니? 저녁 식사 시간에 어머니가 물었다. 평소보다 조용하구나. 지원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스미스 선생님이 내일 특별 시험을 보자고 하셨어요. 제가 부정행위를 했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아버지가 신문에서 눈을 들었다. 왜 그런 생각을 하시지? 아마 제가 수업에 잘 참여하지 않는데 시험은 항상 만점을 받으니까요. 어머니와 아버지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다. 내 실력을 보여주면 돼. 한국에서 배운 것을 부끄러워할 필요 없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무거웠다. 그날 밤 그녀는 한국 친구들과 카카오톡으로 대화했다.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전국 수학 경시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지원은 그들의 대화를 읽으며 가슴이 아팠다.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그녀도 그 대회를 준비하고 있었다. 난 괜찮아. 적응 중이야. 그녀는 짧게 답장을 보냈다. 하지만 실제로는 괜찮지 않았다. 그녀는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 날 방과 후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스미스 선생님의 교실 문을 두드렸다. 들어오세요. 선생님의 목소리가 들렸다. 지원이 교실에 들어서자 스미스 선생님과 함께 학교 수학과장인 로버트 그린 선생님도 있었다. 두 교사 앞 책상에는 두꺼운 시험지가 놓여 있었다. 앉으세요. 지원 양. 스미스 선생님이 말했다. 오늘은 특별한 평가를 준비했습니다. 이 문제들은 우리 학교 교과 과정을 뛰어넘는 수준입니다. 그린 선생님이 덧붙였다. 계산기나 참고 자료는 사용할 수 없고 90분이 주어집니다. 지원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에 앉았다. 시험지를 받자 그녀는 첫 페이지를 넘겼다. 복잡한 방정식들이 가득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이내 익숙한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이건 한국 고등학교 2학년 수준이네. 지원은 생각했다. 선행학습으로 이미 배운 내용이야. 처음에는 떨리던 손이 점차 안정을 찾아갔다. 그녀는 문제에 집중하며 하나씩 풀어나갔다. 방정식을 분해하고 함수를 분석하고 증명을 완성해 나갔다. 시간이 흐르는 줄도 모르게 그녀는 수학에 숫자와 논리의 세계에 빠져들었다. 70분이 지났을 때 지원은 마지막 문제를 풀고 연필을 내려놓았다. 깊은 숨을 내쉬며 고개를 들자 두 선생님이 놀란 표정으로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다 푸셨나요? 스미스 선생님이 물었다. 네, 지원이 대답했다. 그린 선생님이 시험지를 가져가 검토하기 시작했다. 두 선생님은 지원이 보는 앞에서 답안을 하나씩 확인했다. 그들의 표정이 점점 변해가는 것을 보며 지원은 한국에서의 시험 결과 발표 시간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다. 놀랍군요. 그린 선생님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모든 답이 정확합니다. 그리고 접근 방식이 우리가 가르치는 것과는 다르지만 매우 효율적이네요. 스미스 선생님은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이런 수준의 수학을 어디서 배웠나요? 한국에서요. 지원이 대답했다. 저희는 이런 문제들을 일찍 배웁니다. 두 선생님은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스미스 선생님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지원 양, 당신의 재능을 인정할 수밖에 없겠군요. 정말 인상적입니다. 그 순간 지원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다. 인정받는다는 것. 그것은 낯선 땅에서 그녀가 처음으로 느끼는 작은 승리였다. 다음 날 수학 수업 시간. 스미스 선생님은 지원의 이름을 불렀다. 김지원 양, 이 문제를 풀어볼래요? 지원은 천천히 일어나 칠판으로 걸어갔다.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선생님이 제시한 문제는 어제 그녀가 풀었던 것보다는 쉬웠지만 여전히 도전적인 수준이었다. 지원은 분필을 들고 문제를 풀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이 칠판 위를 움직이는 동안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마지막 답을 적고 돌아섰을 때 모든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스미스 선생님이 미소를 지었다. 감사합니다. 지원 양, 여러분. 이것이 문제를 해결하는 또 다른 방법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런 접근법을 사용한다고 하네요. 지원은 자리로 돌아가며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처음으로 그녀는 자신의 배경이 단점이 아닌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수업이 끝난 후 몇몇 학생들이 지원에게 다가왔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풀 수 있어? 농구부 주장인 브라이언이 물었다. 맞아. 내가 푸는 방식은 우리가 배운 것과 달라. 다른 학생이 덧붙였다. 지원은 망설였다. 영어로 설명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용기를 내어 말했다. 한국에서 우리는 패턴을 찾아요. 더 짧은 방법으로. 학생들은 호기심 어린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지원은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주목받는 느낌이 들었다. 그것은 낯설지만 나쁘지 않은 느낌이었다. 같은 날 오후, 스미스 선생님이 지원을 다시 불렀다. 지원 양, 제안이 있어요. 선생님이 말했다. 방과 후에 수학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돕는 튜터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참여해 볼 생각 있나요? 지원은 놀랐다. 제가요? 하지만 제 영어는 걱정하지 마세요. 스미스 선생님이 미소 지었다. 수학은 보편적인 언어니까요. 당신이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을 다른 학생들과 나눈다면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지원은 잠시 생각했다. 한국에서는 항상 경쟁자였던 그녀가 이곳에서는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된다. 두려웠지만 동시에 흥미로웠다. 해볼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그날 저녁, 지원은 부모님께 스미스 선생님의 제안을 이야기했다. 튜터라고. 아버지의 눈이 빛났다. 내가 미국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거야? 정확히는 도와주는 거예요. 지원이 설명했다. 제 영어가 부족해서 걱정이지만 어머니가 지원의 손을 잡았다. 이건 좋은 기회야. 내가 잘하는 걸로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잖아.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곳에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았다. 다음 주 화요일, 첫 튜터링 세션이 시작되었다. 도서관의 조용한 구석, 4명의 학생이 지원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중에는 브라이언과 에밀리도 있었다. 안녕. 지원이 조심스럽게 인사했다. 드디어 한국 수학의 비밀을 배울 수 있겠네. 브라이언이 장난스럽게 말했다. 지원은 긴장했지만 수학 문제를 보자 자신감이 생겼다. 이 문제부터 시작할게요. 그녀는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문제를 설명하기 시작했다. 가끔 영어 단어를 찾지 못할 때면 직접 그림을 그리거나 제스처를 사용했다. 놀랍게도 학생들은 인내심을 가지고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와, 이렇게 하면 훨씬 쉽게 풀리네. 에밀리가 첫 문제를 완성하고 감탄했다. 그냥 암기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이해하고 있었구나. 브라이언이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다. 지원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그녀는 처음으로 이 학교에서 자신이 속해 있다고 느꼈다. 튜터링 세션이 끝난 후 에밀리가 지원에게 다가왔다. 내일 점심 같이 먹을래? 너무 혼자 있는 것 같아서. 지원은 미소 지었다. 좋아.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길,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별들은 서울에서 보던 것과 같았다. 그녀는 이제 조금씩 이곳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학교 전체에 수학 천재 한국 소녀라는 소문이 퍼졌다. 복도를 걸을 때마다 지원을 향한 시선이 달라졌다. 전에는 이상한 아시아애였던 그녀가 이제는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 지원의 튜터링 세션은 점점 인기를 얻었고 더 많은 학생들이 참여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영어는 여전히 완벽하지 않았지만 수학의 언어로 소통하는 데는 문제가 없었다. 어느 날 점심시간, 지원은 이제 에밀리와 몇몇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때 마이클이라는 선배가 테이블에 다가왔다. 너가 그 한국 수학 천재라면서. 그가 비웃듯이 하지만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했다. 진짜 그렇게 잘해? 아니면 그냥 암기력이 좋은 건지? 식당이 조용해졌다. 지원은 얼굴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말을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냥 시험 문제 유형을 외워서 푸는 거 아니야. 마이클이 계속했다. 우리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동안 너희는 그냥 로봇처럼 암기하잖아. 에밀리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만해, 마이클. 지원이 얼마나 실력이 뛰어난지 너도 알잖아. 그냥 질투하는 거 아니야?
마이클은 어깨를 으쓱했다. 난 그냥 진실이 궁금할 뿐이야. 이 학교에 오기 전에 뭘 했는지, 어떻게 그렇게 문제를 잘 푸는지. 지원은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건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녀의 능력, 그녀의 배경, 그녀의 정체성에 대한 도전이었다. 한국에서 지원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식당 전체가 그녀의 말에 귀를 기울였다. 우리는 많이 공부해요. 매일 밤 10시까지 학원에서 추가 수업을 듣고 주말에도 공부하죠. 그녀는 잠시 숨을 고르고 계속했다. 암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해요. 다양한 접근 방식으로 문제를 풀어보고 패턴을 찾아내죠. 마이클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그럼 증명해봐. 내일 수학 클럽에서 우리 학교 최고 문제 중 하나를 풀어봐. 실시간으로. 도전이었다.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그녀의 영어 실력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설명하는 것은 여전히 두려웠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히 자신의 명예를 지키는 것을 넘어 그녀의 문화와 교육 배경을 인정받는 문제였다. 좋아요. 지원이 대답했다. 내일 수학 클럽에서 보죠. 그날 저녁, 지원은 방에 앉아 내일의 도전에 대해 생각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가져온 수학 참고서들을 펼쳐보았다. 그 익숙한 페이지들이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카카오톡 알림이 울렸다. 한국 친구들이었다. 지원아, 어떻게 지내? 다음 주에 전국 수학 경시대회야. 내가 없어서 아쉽다. 지원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에서의 새로운 도전도 의미 있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나 내일 중요한 도전이 있어. 그녀가 답장을 보냈다. 미국 친구들 앞에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해. 친구들의 응원 메시지가 곧 도착했다.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같이 공부했잖아. 그녀는 미소 지었다. 비록 물리적으로는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녀의 뿌리는 여전히 강하게 그녀를 지지하고 있었다. 다음 날 수학 클럽 시간. 교실은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소문이 퍼져 평소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참석했다. 스미스 선생님과 그린 선생님도 자리에 있었다. 마이클이 앞으로 나와 종이 한 장을 들고 설명했다. 이건 지난해 주 수학 경시대회에서 가장 어려웠던 문제야. 우리 학교에서는 아무도 완벽하게 풀지 못했어. 그는 종이를 지원에게 건넸다. 한번 해볼래?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종이를 받았다. 문제를 읽는데 시간이 걸렸지만 점차 이해하기 시작했다. 그것은 복잡한 기하학적 증명 문제였다. 칠판 앞에 서서 지원은 천천히 문제를 풀어나가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렸지만 곧 문제에 몰입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한국에서 배운 접근 방식을 사용하여 문제를 분석했다. 이 문제는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지원이 설명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분명했다. 먼저 이 도형의 특성을 이용해서 교실 전체가 조용해졌다. 학생들은 지원의 풀이 과정을 지켜보며 점차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스미스 선생님과 그린 선생님은 서로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다. 20분 후, 지원은 마지막 결론을 적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내쉬고 돌아섰다. 마이클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그는 그린 선생님을 바라보았다. 맞나요? 그린 선생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완벽히 맞습니다. 그리고 지원의 접근 방식은 매우 독창적이군요. 박수 소리가 교실을 가득 채웠다. 지원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오랜만에 성취감을 느꼈다. 마이클이 앞으로 나와 지원 앞에 섰다. 그의 표정은 이전과 달랐다. 미안해. 그가 말했다. 내가 정말 대단하다는 걸 이제 알겠어.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이해해. 그날 이후 지원의 학교 생활은 완전히 달라졌다. 그녀는 더 이상 이상한 외국인 학생이 아니라 모두가 인정하는 수학 천재가 되었다. 더 많은 학생들이 그녀의 튜터링 세션에 참여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영어 실력도 점차 향상되었다. 스미스 선생님은 특별히 지원에게 관심을 보였다. 어느 날 수업 후 그녀는 지원을 불러 한국 교육 시스템에 대해 더 자세히 물었다. 한국에서는 어떻게 수학을 가르치나요? 당신의 접근 방식이 우리와 상당히 다르더군요. 지원은 한국의 교육 방식, 학원 문화, 그리고 학생들의 학습 태도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설명했다. 스미스 선생님은 깊은 관심을 보이며 메모를 했다. 당신의 관점은 매우 가치 있어요. 지원, 스미스 선생님이 말했다.
우리 수업에 한국식 접근 방법을 일부 도입해보면 어떨까요? 지원은 놀랐다. 제 방식이요? 네. 당신이 문제를 바라보는 방식, 패턴을 찾아내는 방식이 매우 효율적이에요. 다음 수업에서 한 세션을 맡아볼래요? 당신의 방식으로 문제 풀이를 시연해주세요. 지원은 잠시 망설였다. 영어로 전체 학급을 가르친다는 생각은 여전히 두려웠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은 그녀의 자신감을 키울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 해볼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다음 수학 수업에서 지원은 15분 동안 앞에 나가 한국식 수학 풀이 방법을 시연했다. 처음에는 목소리가 떨렸지만 점차 자신감을 찾아갔다. 학생들은 놀라운 집중력으로 그녀의 설명을 들었다. 와, 이렇게 하면 훨씬 간단하네. 한 학생이 감탄했다. 왜 우리는 이런 방식을 배우지 않았지? 다른 학생이 물었다. 스미스 선생님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문화적 교류의 힘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어요. 수업이 끝난 후 지원은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처음으로 자신의 문화적 배경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윈터필드 고등학교에서의 첫 학기가 거의 끝나갈 무렵 스미스 선생님이 중요한 제안을 했다. 지원, 다음 달에 지역 수학과학 축제가 열려요. 우리 학교를 대표해서 참가해보지 않겠어요? 한국과 미국의 수학 교육 방식 차이에 대해 발표하는 거예요. 지원은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하지만 제 영어는 아직, 당신의 영어는 충분히 좋아졌어요. 스미스 선생님이 격려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한 수학 발표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에 관한 것이에요. 당신의 경험은 매우 가치 있어요. 지원은 깊이 생각했다. 이것은 큰 도전이었지만 동시에 그녀가 두 문화 사이에 다리를 놓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해볼게요. 그녀가 대답했다. 집에서 부모님께 이 소식을 전하자 그들은 매우 자랑스러워했다. 우리 딸이 미국 학생들 앞에서 발표한다니. 아버지가 기뻐했다. 내가 한국의 교육을 대표하는 거나 다름없구나. 어머니는 지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긴장되겠지만 넌 할 수 있어. 우리가 도울게. 지원은 발표 준비를 시작했다. 에밀리와 몇몇 친구들이 그녀의 영어 발음과 프레젠테이션 기술을 도와주었다. 스미스 선생님은 내용 구성에 조언을 주었다. 발표 준비 중 스미스 선생님은 한국 교육에 대해 더 깊이 알고 싶어 했다. 그녀는 관련 책들을 주문하고 온라인 자료를 찾아보았다. 당신이 한국 교육의 장점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어떤 도전이 있었는지도 이야기해주면 좋겠어요. 스미스 선생님이 제안했다. 완벽한 시스템은 없으니까요.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가진 강점 체계적인 학습, 깊은 이해, 문제 해결 능력과 단점과 또한 경쟁, 긴 학습 시간, 창의성 부족을 균형 있게 설명하기로 결심했다. 축제일이 다가오자 지원의 긴장감은 고조되었다. 발표 전날 밤, 그녀는 거울 앞에서 몇 번이고 연습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지원입니다. 오늘 저는 한국과 미국의 수학 교육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다음 날, 지역 컨벤션 센터는 학생들, 교사들, 학부모들로 붐볐다. 다양한 학교의 부스들이 늘어서 있었고 각각 독특한 과학 실험과 수학적 개념을 전시하고 있었다. 지원의 심장은 마치 북처럼 쿵쾅쿵쾅 뛰었다. 그녀의 차례가 다가올수록 손바닥에 땀이 배었다. 에밀리와 다른 친구들이 앞줄에 앉아 그녀를 응원했다. 부모님도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다. 다음은 윈터필드 고등학교의 김지원 학생입니다. 두 세계의 수학 한국과 미국 교육 방식의 교차점이라는 주제로 발표합니다. 지원은 심호흡을 하고 무대 위로 올라갔다. 수백 명의 낯선 얼굴들이 그녀를 주시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더 이상 두렵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여정, 그녀의 이야기였다. 안녕하세요. 그녀는 또렷한 목소리로 시작했다. 제 이름은 김지원입니다. 8개월 전, 저는 한국 서울에서 이곳 미국으로 왔습니다. 오늘 저는 두 나라의 수학 교육 방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지원은 프로젝터를 통해 간단한 문제를 보여주고 미국 학생들이 일반적으로 배우는 해결 방식과 한국에서 자신이 배운 접근법의 차이를 설명했다. 한국에서는 패턴을 먼저 찾고 더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데 중점을 둡니다.
미국에서는 개념적 이해와 창의적 사고를 강조합니다. 두 접근법 모두 가치가 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도 공유했다. 처음 미국에 왔을 때의 문화 충격, 언어 장벽, 그리고 점차 자신의 자리를 찾아가는 과정. 저는 이제 두 문화의 장점을 모두 가진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한국의 체계적인 학습 방식과 미국의 창의적 접근법을 결합하면 우리는 더 나은 문제 해결자가 될 수 있습니다. 발표를 마치고 질문을 받는 시간이 되었을 때 여러 손이 올라갔다. 지원은 최선을 다해 영어로 대답했다. 가끔 단어를 찾지 못할 때면 에밀리가 도와주었지만 대부분은 스스로 해냈다. 마지막 질문이 끝나고 큰 박수가 터져 나왔다. 지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그녀는 해냈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부모님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자랑스럽다. 지원아. 아버지가 눈시울을 붉히며 말했다. 스미스 선생님도 다가와 축하해 주었다. 훌륭했어요. 지원, 당신은 진정한 문화 대사예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지원은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깊은 만족감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었다.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인정받았다. 여름방학이 시작되었다. 학교 복도는 조용해졌고 대부분의 학생들은 각자의 방학 계획을 즐기고 있었다. 지원도 잠시 휴식을 취하며 한국의 가족들을 방문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방학 첫날, 스미스 선생님이 지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당신의 발표가 교육청 관계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그들이 당신에게 제안이 있대요. 지원은 궁금해하며 물었다. 어떤 제안인가요? 여름 방학 동안 다른 학교들을 방문해서 당신의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일종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죠. 관심 있나요? 지원은 잠시 생각했다. 더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발표한다는 것은 여전히 도전적이었지만 이제 그녀는 자신의 이야기가 가치 있다는 것을 알았다. 네, 하고 싶어요. 그렇게 지원의 여름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다. 그녀는 인근 지역의 여러 학교를 방문하여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미국의 교육자들은 한국 교육 시스템의 장점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싶어 했고 그녀는 그들에게 소중한 통찰을 제공했다. 7월 중순, 스미스 선생님은 더 놀라운 소식을 가지고 왔다. 지원, 믿기지 않겠지만 교육청에서 한국교육부와 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하려고 해요. 당신의 발표가 그 아이디어의 씨앗이 되었어요. 지원은 놀라움의 말을 잇지 못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소식은 내가 그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한국을 방문할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서울의 학교들을 직접 보고 배울 거예요. 정말요? 지원의 눈이 빛났다. 선생님이 한국에 가신다고요? 그래. 8월에 2주 동안. 그리고 당신이 추천할 만한 곳이 있다면 알려줬으면 해요. 지원은 흥분을 감출 수 없었다. 그녀는 스미스 선생님에게 서울의 주요 학교들, 교육기관들, 그리고 꼭 방문해야 할 문화 명소들의 목록을 작성해 주었다. 8월, 스미스 선생님은 한국으로 떠났다. 그리고 그곳에서 매일 지원에게 영상 통화를 걸어 자신의 경험을 나누었다. 지원, 이곳은 정말 놀라워. 화면 속 스미스 선생님의 뒤로 명동의 번화가가 보였다. 학생들의 열정, 교사들의 헌신, 모든 것이 인상적이야. 지원은 미소 지었다. 그녀는 스미스 선생님이 자신의 고향을 경험하는 모습을 보며 자부심을 느꼈다. 스미스 선생님은 서울의 여러 학교를 방문하며 한국의 교육 방식에 대해 깊이 배웠다. 그녀는 수업을 참관하고 교사들과 대화하고 교육 철학에 대해 토론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스미스 선생님은 흥분된 목소리로 지원에게 전화했다. 지원, 큰 결정을 내렸어요. 내년에 한국에서 1학기 동안 교환 교사로 일할 거예요. 교육부와 이미 이야기를 나눴고 그들도 매우 긍정적이에요. 지원은 놀라움과 기쁨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다. 그녀의 선생님이 한국에서 가르치게 된다니. 선생님이 정말 한국에서 가르치게 되면 좋겠어요. 그녀는 진심을 담아 말했다. 이 모든 것은 당신 덕분이에요. 지원, 스미스 선생님이 말했다. 당신이 내게 새로운 세계를 보여줬어요. 2학기가 시작되고 학교는 다시 활기를 띠었다. 지원은 이제 2학년이 되었고 영어 실력도 크게 향상되었다. 그녀는 여전히 수학 튜터링을 계속했고 이제는 공식적인 수학 클럽의 공동 회장이 되었다.
어느 날 방과 후 스미스 선생님이 지원을 불렀다. 지원, 교환 교사 프로그램이 확정됐어요. 내년 봄학기에 서울로 떠날 거예요. 지원은 기뻐하며 스미스 선생님을 축하해 주었다.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이 있어요. 스미스 선생님이 계속했다. 우리가 한국식과 미국식 교육 방법을 결합한 새로운 수학 교재를 만들고 있어요. 당신이 공동 저자로 참여해주면 좋겠어요. 지원은 눈을 크게 떴다. 제가요? 교재의 공동 저자라고요? 그래요. 당신의 관점은 매우 가치가 있어요. 두 세계를 모두 경험한 학생으로서 당신만이 줄 수 있는 통찰이 있어요. 지원은 감동했다. 이것은 그녀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기회였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정말 영광이에요. 그해 가을, 지원은 스미스 선생님과 함께 교재 집필 작업을 시작했다. 그들은 한국의 체계적인 접근 방식과 미국의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교육 모델을 개발했다. 12월, 지원의 가족은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했다. 아버지의 회사에서 서울 본사로 돌아갈 기회가 생긴 것이다. 지원아, 어떻게 생각해? 아버지가 물었다. 한국으로 돌아가고 싶니? 아니면 여기 남고 싶니? 8개월 전이었다면 지원은 망설임 없이 한국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제 그녀의 마음은 달라졌다. 아빠, 지원이 천천히 말했다. 사실 여기에서 시작한 일들이 있어요. 수학 클럽, 교재 프로젝트, 그리고 제가 도와주고 있는 학생들. 아버지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지원을 바라보았다. 내가 여기서 자리를 잡았구나. 네. 하지만 한국도 그리워요. 친구들, 할머니, 할아버지, 어머니가 지원의 손을 잡았다. 우리가 결정할게. 아빠는 일단 혼자 서울로 돌아가고 나와 내가 여기 남아 내 학업을 마무리하자. 방학 때는 한국을 방문할 수 있고.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것은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었지만 현실적인 타협안이었다. 그리고 아버지가 덧붙였다. 내가 대학에 갈 때는 한국과 미국 모두 선택지로 두자. 내가 원하는 곳을 선택하면 돼. 지원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부모님이 자신의 성장과 독립성을 인정해주는 것에 감사했다. 그날 밤, 지원은 자신의 방 창문을 통해 시카고의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별들은 서울에서 보던 것과 같았다. 그녀는 이제 이해했다. 그녀의 정체성은 한 곳에 묶여있지 않았다. 그녀는 두 세계를 모두 품은 사람이었다. 다음 날, 지원은 수학 클럽 모임에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우리가 한국의 학생들과 온라인으로 교류하는 프로그램을 시작하면 어떨까요? 서로의 문화와 교육 방식에 대해 배울 수 있을 거예요. 학생들은 이 아이디어에 열광했고 스미스 선생님도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지원, 내가 한국에 있는 동안 이 프로그램을 도울 수 있을 거예요. 몇 주 후, 수학 없는 국경 프로그램이 시작되었다. 윈터필드 고등학교와 서울의 한 고등학교가 화상회의를 통해 첫 만남을 가졌다. 지원은 두 학교 사이의 통역사 역할을 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원입니다. 그녀가 두 언어로 소개했다.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지만 지금은 미국에서 공부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는 서로의 수학 문제 해결 방식을 공유하고 배울 거예요. 양국 학생들은 서로의 접근 방식에 호기심을 보였다. 그들은 같은 문제를 각자의 방식으로 풀어보고 결과를 비교했다. 때로는 한국식이 더 효율적이었고 때로는 미국식이 더 직관적이었다. 저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을 모두 배우고 싶어요. 한 미국 학생이 말했다. 저도요. 한국 학생이 화답했다. 프로그램은 큰 성공을 거두었고 곧 다른 학교들도 참여하기 시작했다. 지원의 작은 아이디어가 국제적인 교육 교류 프로그램으로 발전한 것이다. 2학기 마지막 날, 윈터필드 고등학교는 특별한 행사를 개최했다. 문화 가교상이라는 새로운 상이 만들어졌고 첫 번째 수상자로 지원이 선정되었다. 김지원 학생은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고 두 세계의 장점을 결합하여 우리 모두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교장 선생님이 발표했다. 그녀는 진정한 문화 가교입니다. 지원이 상을 받기 위해 무대에 올랐을 때 전교생이 기립박수를 보냈다. 그녀의 눈에 기쁨의 눈물이 고였다. 감사합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1년 전, 저는 이곳에 와서 외로움과 두려움을 느꼈어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이 제 두 번째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가다듬었다. 우리는 모두 서로에게서 배울 것이 있습니다. 다른 문화, 다른 접근 방식, 다른 시각. 그 차이가 우리를 더 강하게, 더 현명하게 만들어줍니다. 저는 앞으로도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여름방학이 다시 찾아왔다. 지원은 한국 방문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는 오랜만에 친구들과 가족들을 만날 생각에 들떠 있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편에는 미국에서의 새 친구들과 프로젝트에 대한 그리움도 있었다. 짐 다 쌌니? 어머니가 지원의 방문을 열고 물었다. 거의요. 지원이 대답했다. 그녀의 침대 위에는 반쯤 채워진 여행 가방이 놓여 있었다. 그 옆에는 한국 친구들을 위한 선물들이 정리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미소 지으며 딸의 곁에 앉았다. 설레니? 네. 하지만 지원이 망설였다. 조금 이상한 기분이에요. 한국에 가는 것이 너무 기쁜데 동시에 이곳을 떠나는 것도 슬퍼요. 어머니는 이해하는 눈빛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게 바로 두 집을 가진다는 것의 의미란다. 어디를 가든 항상 다른 곳이 그리워지지.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의 말이 맞았다. 그녀는 이제 두 세계에 모두 속해 있었다. 비행기를 타기 전날 저녁, 지원의 친구들이 작별 파티를 열어주었다. 에밀리, 브라이언, 그리고 심지어 마이클도 참석했다. 8주 동안 너무 보고 싶을 거야. 에밀리가 지원을 꼭 안아주며 말했다. 걱정 마. 브라이언이 끼어들었다. 매일 영상 통화할 수 있잖아. 마이클은 조금 쑥스러운 표정으로 선물 하나를 건넸다. 이거 한국에 가져가. 우리를 잊지 말라고. 지원은 선물을 열어보았다. 그것은 윈터필드 고등학교 수학 클럽의 로고가 새겨진 노트북 케이스였다. 고마워, 마이클. 지원이 미소 지었다. 절대 잊지 않을게. 그날 밤, 지원은 창가에 앉아 일기를 썼다. 내일 한국으로 간다. 1년 전에는 이 순간만을 기다렸을 텐데 지금은 마음이 복잡하다. 서울에 왕십리의 그 좁은 골목길이 보고 싶고 친구들의 웃음소리가 그립다. 하지만 동시에 이곳 윈터필드에서의 삶도 소중해졌다. 오랫동안 방황했지만 이제 나는 두 세계 모두에 속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것은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다. 몇 달 전 스미스 선생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진정한 지혜는 다양한 관점을 이해하는 데서 온다고. 이제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진정으로 이해한다. 다음 날 아침, 지원은 어머니와 함께 공항으로 향했다. 비행기에 오르기 전 그녀는 마지막으로 휴대폰을 확인했다. 스미스 선생님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즐거운 여행 되길. 지원, 9월에 한국에서 만나자. 그때까지 우리 프로젝트는 계속 진행될 거야. 내가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줘서 감사해. 지원은 미소 지으며 메시지에 답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선생님도 제게 다리가 되어주셨어요. 곧 서울에서 뵙겠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지원은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시카고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이제 평온했다. 그녀는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자신의 정체성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녀는 김지원, 두 세계를 품은 소녀였다. 2년 후 서울대학교 수학과 강당, 국제수학교육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었다. 참석자들 중에는 전 세계에서 온 교육자들, 학생들, 그리고 연구자들이 있었다. 다음 발표자를 소개합니다. 사회자가 말했다. 김지원 씨는 현재 윈터필드 서울 교육 교류 프로그램의 학생 대표이자 두 세계의 수학, 교재의 공동 저자입니다. 그녀는 문화적 다양성이 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19살이 된 지원이 무대에 올랐다. 그녀는 이제 자신감 넘치는 젊은 여성으로 성장해 있었다. 청중 속에는 스미스 선생님도 있었다. 그녀는 이제 서울대학교의 객원 교수가 되어 한국식과 미국식 교육 방법론을 연구하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지원이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저는 경계 없는 배움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낯선 나라에서의 처음 8개월, 언어 장벽, 문화적 충돌, 그리고 점차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어가는 과정. 저는 이제 어느 한 곳에만 속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원이 말했다. 저는 두 문화, 두 세계를 모두 품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제게 특별한 시각을 제공했습니다. 발표가 끝난 후 많은 사람들이 지원에게 질문과 축하의 말을 전했다. 그 중에는 하버드,
스탠포드, 서울대학교 등 세계 유수의 대학에서 온 교수들도 있었다. 지원은 무대에서 내려와 스미스 선생님을 찾았다. 자랑스럽다. 지원. 스미스 선생님이 그녀를 꼭 안아주었다. 내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봐. 선생님 덕분이에요. 지원이 미소 지었다. 선생님이 제게 보여주신 믿음과 지지가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낯선 땅에서 길을 잃은 소녀였을 거예요. 아니, 지원. 스미스 선생님이 고개를 저었다. 내가 해낸 거야. 내 용기와 결단력이. 그날 저녁, 지원은 가족 및 친구들과 함께 저녁 식사를 했다. 테이블에는 한국에서의 친구들과 미국에서 온 친구들이 함께 앉아 있었다. 에밀리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통해 한 학기 동안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었다. 이제 어떤 계획이야? 지원의 오랜 한국 친구 민지가 물었다. 대학은 어디로 갈 거야? 지원은 미소 지었다. 아직 결정하지 않았어. 서울대, MIT, 그리고 스탠포드에서 제안을 받았어. 와, 대단하다. 에밀리가 감탄했다. 어디를 선택하든 훌륭할 거야. 지원은 고개를 끄덕였다. 중요한 건 어디에 있느냐가 아니라 무엇을 하느냐라고 생각해. 나는 계속해서 두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가 되고 싶어. 식사가 끝난 후 지원은 한강변을 걸었다. 밤하늘의 별들은 시카고에서 보던 것과 같았다. 그녀는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았다. 처음 미국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자신을 둘러싼 세계가 낯설고 위협적으로 느껴졌다. 모든 것이 달랐다. 언어, 음식, 사람들의 행동 방식까지. 그때 그녀는 한국으로 돌아가는 날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달라졌다. 그녀는 두 세계를 모두 받아들였고 그 경험이 그녀를 더 강하고 현명하게 만들었다. 그녀는 더 이상 한 곳에만 속한 사람이 아니었다. 그녀는 경계를 넘나드는 사람, 다리를 놓는 사람이 되었다. 지원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다. 미래는 불확실했지만 그녀는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녀는 자신의 정체성을 찾았고 그것은 어디에 있든 그녀와 함께할 것이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작은 노트를 꺼내 마지막 문장을 적었다. 나는 김지원. 두 세계를 품은 소녀. 이제 나는 내 길을 간다.